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미래통합당은 첫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긴장 해소될 수 있을까요? 우리 정치의 현재까지의 상황에서 참 파괴적 혁신을 이루지 않을 것 같으면 나라의 미래도 그렇게 밝지가 않다고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직시를 하고,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파괴적 혁신의 실체는 과연 어떻게 드러날까요?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hen I will deploy the United States military and quickly solve the problem for them.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이 중후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또는 정부 지원금이 우리가 앞으로 지출하게 될 예정되는 지원금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한 몇 차례 더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입니다. 40조 원의 슈퍼 추경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과 효과 2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나선 예술가들 스튜디오에 직접 만나보고요. 4부 박변과 김판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재심과 서울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폭행 등 다양한 법률 이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만 여야는 국회 첫 임시회 소집을 두고 여전히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오는 금요일에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 개원을 밀어붙일 경우 3차 추경 협조도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회 협치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오는 금요일 국회 개원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법이 정한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당의 이런 행보 미래통합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의회 독재를 다시 되살리는 같은 정말 독재와 맞서 싸웠다더니 그 사이에 독재를 배운 게 아닌가 정말 걱정될 정도고요. 지금 좀 전에 시작하시면서 만일 개원 협상을 밀어붙이면 3차 추경은 없다 뭐 이렇게 맞섰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3차 추경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추경 문제는 추경에서 따져야겠지만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그대 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꾸 호도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난 민주당이 야당의 시절 민주당이 이런 저희들과 비슷한 사정, 저희보다 더 못한 사정에 있었을 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과 180도 다른 입장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법 5일이 지정된 날짜라고 하지만 5일이 지정된 날짜라고 자동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국회법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을 먼저 뽑아야 되고 국회의장을 뽑기 위해서는 원구성 협상을 하는 것이 지난 30년간의 전통이었고 국회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회법 지금 당장 그 민주당이 국회 소집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집 요구를 했는데 만일 5일날 정해 있다고 한다면은 소집 요청을 할 필요가 없죠. 자동적으로 열리는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여야 원내 협상을 통해서 협상의 결과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야의 상황이 역전되었던 2008년의 경우에는 민주당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히 80여 이상 원구성 개원이 늦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같은 역사적인 그 사실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또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자신들은 법정에 다 정해지는 것처럼 국회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를 어기면서 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 이게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18대 때하고 비교해보면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말씀 같네요. 내로남불일 뿐 아니라 예. 정확히 그 역사적 사실과도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스스로 했던 주장을 많이 뒤집는 것이고요. 예. 민주당은 5일날 국회를 열어서 국회의장단 뽑자 이런 얘기인 같은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그 원구성 협상과 국회의장을 한꺼번에 이야기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이게 사실 원구성 국회의장을 뽑고 나면은 그 지난 모든 협상이 그랬습니다. 국회의장과 함께 원구성 협상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왜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위법이냐 그러면요. 국회법 14조를 보면은 지금 국회의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1대 국회의장이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임시의 집회 공고는 국회 사무총장이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14조에 예. 따라서요. 하지만 국회 사무총장은 현역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집 통보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국회의장단 선출은 본회의 임시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어 열릴 수가 있는데 그 의사일정을 회비하는 것이 바로 원구성 협상이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원구성 협상 없이 원구성 원에 대한 이 합의 없이 그 본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일방적으로 5일이 법정일이기 때문에 열어야 한다고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뭐 소집 요구서는 굳이 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예. 내면 되는 것이니까. 예. 과거 개헌국회도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개헌국회도 9월 5일날 열리지 못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간에 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그래 네.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를 보면 5일날 개원을 할 것 같고 국회의장을 만일 그 미래통합당을 제외하고 선출하면 원구성 협상은 없는 것이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래통합당으로서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책이. 지금 국민과 함께 정말 여론의 힘으로 정말 막아야 될 일입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우리가 국회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비록 103석밖에 안 되지만은 지난 총선 때 얻었던 득표율은 국민의 42%가 지금 미래통합당을 지지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소선거구제의 특성 때문에 지금 의석수가 상당히 모자란다고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계속 국회가 지난 30년 동안 다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다수당일 때도 많았습니다. 예. 또 절대 과반을 넘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예. 그때조차도 민주당에게 양보하고 심지어 민주당의 의석수에 비해서 더 많은 상임위원장을 배정했던 것은 바로 국회는 그런 국민의 뜻을 골고루 살피기 위한 협치의 전통, 협치의 원칙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다 무시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떤 협치의 전통을 짓밟고 의회 독재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은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민주당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 예.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자꾸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언론이 감시해야 될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왜 지난 2008년에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당신은 지금 말이 다르느냐. 예. 그때 다 다른 것이 그때 다르다면 그게 법치주의가 아니죠. 그때 다르면 그게 국회법이 아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물밑 협상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오늘 빼면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하겠죠. 계속 예. 해야 되고 저희들은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고요. 또 여론에도 호소하고 있고 지금 과거에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예결위하고 법사위입니다. 예. 이 예결위 법사위는 민주당의 지금 원내 지도부가 불과 12년 전 당시 원내 지도부나 원내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 냈던 성명서나 입장문을 보면은 저희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걸 우린 받아들였고요.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이란 것은 어떤 또 여당과 함께 행정부를 견인하는 기본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역할을 해준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결산이고 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사위. 법의 자구와 체계를 심사함으로써 이 법이 남발되거나 법 체계가 서로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걸 없애고 그 권한을 다 뺏기 위해서 과거에는 야당이 다 잘 했던 일들을 지금은 인정하지 않겠다? 예. 말이 안 되죠. 예. 네.
좀 극적 타결 기대 좀 해보고요. 예, 그렇게 하죠. 예, 제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던 것은 의장단 선출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추경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의원님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그걸 그렇게 상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금 개원 협상 자체가 국회법을 어기는 겁니다. 예. 개원 저렇게 강행을 하는 것 자체가 예. 그건 그것대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예. 개원을 이렇게 파행을 이끌게 되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이끌어지기 힘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벌써 1차, 2차, 3차 추경 아닙니까? 예. 그래서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어떻게 됐길래 3차 추경까지 이어지나. 이게 만일 우리가 재원이 무한정 많아서 화수분처럼 어디 쏘는 곳이 있어서 마구 쓰면은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두 미래시대의 부담이고 국민들의 큰 부채로 남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더 큰 위기가 또 닥쳐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예. 그리고 이 돈을 다시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을 쓸 것인지 대부분 다 지금 빚을 낸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빚을 막 낼 수 있는 것인지는 그건 따져야죠. 따지면서 할 문제지 그걸 여당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우리도 불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맞서서 이야기할 것은 좀 그럼 잘못된 목표가 있습니다. 3차 추경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뭐 이런 스탠스는 아니네요. 그렇죠. 3차 추경은 추경대로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들의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 경제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당 의원총회 하셨죠? 네네. 예, 분위기 좀 이야기해 주시죠. 어땠는지. 네, 의원총회에서는 이제 지금 원구성 협상 문제 그리고 또 1호 법안에 대한 설명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새로 국회에서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 국회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 속에서 이제 진행됐고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저런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국회법 절차를 역행하는 이런 여당의 강행 단독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는데 좀 무겁게 시작한 셈이죠. 예. 함께 미래를 위해서 불확실한 이 미래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엄청난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함께 지혜를 모아도 부족할 판에 이런 분열적인 상황, 이런 어떤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지금 자꾸 여당이 가려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파격적 혁신, 진보보다 진취적인 정당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정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보수 쪽에서 반발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진폭, 위기의 폭, 위기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사고틀, 과거의 정책들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대외 경제 여전히 아주 큰데 세계 경제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깔아질 경우에 가뜩이나 지난 3년 동안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큰 타격을 받은 국민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예. 이럴 경우에 우리가 고집할 것은 과거 진영의 논리, 과거 진영의 이런 정책이 아니라 과감하게 뛰어넘는 더 큰 사고의 틀의 변화, 혁신이 필요할 것이고요. 당장 기술도 엄청나게 다른 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런 변화를 선도하자는 것입니다. 역대로 보수나 우파는 위기에 강한 정당이었습니다. 예. 위기에 오히려 더 혁신적인 안을 내놓고 위기에 더 강하고 국민을 국난의 위기 속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진보보다 오히려 더 앞서 나가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엄청난 전례 없는 큰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이겨낼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다시 우뚝 설 것이고 우리나라는 다시 우뚝 서겠지만 만일 여기서 대응이 잘못되어서 더 큰 위기에 빠질 경우에 정말 지금 국가의 빚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인구도 줄고 있고 더 큰 위기가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악순환을 끊고 정말 재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파괴적 창조라고 하나요? 예, 이런 어떤 틀을 깨는 큰 혁신의 정책과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의원님도 이제 초선 당선인이신데요. 민주당도 초선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46%.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절반이 넘죠. 예. 그래서 초선에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대 때 무슨 동물국회다 식물국회다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초선으로서 21대 포부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한테도 같이 협조를 구하고 싶고 같이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요. 예. 정말 초선들끼리는 국민들이 새로운 사람을 뽑아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파의 이익과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초당파적으로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이 위태로운 시기에 나라를 다시 구할 수 있는 그런 초당파적 지혜와 힘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최영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들어옵니다.